7일 문재인 대통령은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반도체, 4차 산업 등 미래지향적 시직 협력과 글로벌 무대에서의 협력을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네덜란드는 반도체 장비 기술 강국이고 한국은 반도체 제조 강국으로 네덜란드 ASML사의 한국 EUV 클러스터 투자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핵심 파트너로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루터 총리는 반도체 산업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양국 화상 대화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양국이 유레카 프로그램과 혁신 공동위원회를 통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반도체, 바이오, 수소, 미래차, 해운, 물류, 스타트업, 스마트팜, 스마트시티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범위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루터 총리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양국이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이러한 분야에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는 아직 반도체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반도체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네덜란드 기업인 ASML이 있습니다. 슈퍼을이라 불리며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도 반도체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ASML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네덜란드가 한국만을 위해 특별히 제안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 27일 서울 정동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요하나 도너바르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는 올해 네덜란드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는 분야로 기후변화 대응을 가장 먼저 손꼽았습니다. 대사는 네덜란드 국토의 3분의 1은 해수면보다 낮다.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제방을 높게 쌓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모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다. 어느 국가 혼자서 이를 달성할 수 없고 파트너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사는 경제 협력 분야에서 네덜란드와 한국의 반도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네덜란드의 ASML은 삼성전자의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인 극자외성 EUV 노광 장비를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반도체 벨트 전략에 맞춰 경기도 화성에 2,400억 원 규모의 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대사는 네덜란드는 EU 진행위원회와 함께 세계 공급망 현안을 다루면서 반도체 시장을 안정화하려고 한다. 우리는 미래의 반도체 부족이 완화 또는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본 반도체 기술은 처참하게 한국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반도체 시장을 점령했을 때와 달리 지금은 세계인의 기억 속에 잊혀졌죠. 이에 유럽 국가, 아시아, 전 세계에서 일본 대신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이에 시기와 질투를 일삼고 한국에게 옹졸한 짓을 하는 나라가 있죠. 바로 일본입니다. 몇 년 전 수출 규제나 G7에서 볼 수 있었듯이 일본은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배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이 쿼드 협력체로서 참여합니다. 쿼드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에서 국가 간 협력을 긴밀히 하겠다는 것이죠. 이번 13일 열리는 회의는 4개국이 협력해 국제적 연구개발 경쟁과 규칙 만들기를 주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은 쿼드 협력체를 통하여 자신들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드높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면목 중 하나로 일본은 자신들은 반도체 회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쿼드의 반도체를 주도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으므로 쿼드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신들은 일본 반도체는 이미 낙오된 지 오래라며 일본의 반도체 중심론이 말이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사실 일본이 진짜 욕심내는 것은 쿼드가 아닙니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선진국 수출 통제 그룹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한국을 노린 것입니다. 그 방식을 보면 한국에 진행한 수출 규제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 수출 규제는 한국의 수출 규제 이후였던 첨단 기술이 군사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주요 물자의 수출 규제 배경이 군사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의 국가가 모여 2021년 안에 실현하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쿼드 연합에서 진행 중이니까 남은 하반기에 수출 통제 그룹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특히 일본은 자신들의 반도체 수출 규제 전략이 한국에 잘 안 먹히자 네덜란드까지 동원해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네덜란드가 일본이 아닌 한국 청와대에 화상 정상회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일본을 거의 무시한 셈이 되어버린 것이죠. 네덜란드 마르크 류터 총리는 한국과 반도체 및 4차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점은 한국 네덜란드 간 수교 60주년을 기념한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이번 회담의 주제를 한국의 미래 첨단 산업에 포커스를 맞추며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한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이고 한국도 유럽에서 네덜란드에 세 번째로 많이 투자하는 국가라며 양국 간 미래 산업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일본이 올해 하반기 네덜란드를 포함한 선진국끼리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를 기획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네덜란드의 움직임은 일본을 좌절시켰습니다. 제3자가 보더라도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술에 한참 못 미칩니다. 또 네덜란드, 미국 등 각종 선진국들이 한국과 잘해보려고 하지 일본의 정치 싸움에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유럽 기술 선진국들도 괜히 한국과 정상회담을 요청해온 것은 아니겠죠. 일본은 현재 도쿄올림픽을 비롯해 외교에서 스가 총리가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마저 한국에 밀리며 세계적으로 재팬 패싱을 스스로 불러일으킨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재팬 패싱이 심화되면서 얼마 전 수출 규제 경제 보복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편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미국도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쿼드를 중심에 두고 대중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우군 확보 전략을 점점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도 중국의 엄청난 성장이 거슬리는 것이겠죠. 또 중국의 성장이 전 세계 안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피해만 불러온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운영 시스템이 전 세계 확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도 동참하려는 미국의 요구는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반면 한국은 쿼드 가입을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에 이미 미국을 선택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킹스 컬리지 런던의 레몬 퍼체코 파도 부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공개적으로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면 쿼드 가입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도 부교수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핵부터 공급망, 기후변화, 백신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는 쿼드의 동맹을 가입시키는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쿼드 정상회의는 중국 대응에 확실히 관심을 뒀음에도 성명에서 중국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관심을 끌었다고 전했죠. 그는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대놓고 적대시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쿼드 참여 여지를 만들었다며 이는 한국의 쿼드 가입을 더욱 고려하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한국은 중국에 대한 관심을 잃고 있다며 중국의 경제 보복 위협 탓에 노골적인 반중 연합을 강조해온 트럼프 시절에 쿼드를 지지해온데 한국이 조심스러워했지만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한국의 인식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사이가 나빠지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쿼드처럼 생각이 비슷한 파트너 그룹과의 동맹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에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간에 일본이 끼어들어도 손해볼 일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끼어들 생각도 없는데 말이죠. 오히려 사이에 끼어주지 않았다고 언제나처럼 피해자 흉내를 내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본은 안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외교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끼어들 틈이 없다. 네, 그걸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절해주세요. 딱히 한국 같은 건 어쨌든 좋지만 국력이 쇠퇴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 아래만 보고 안심할 때가 아니야. 이상하네. GDP가 역전됐는데 왜 극도로 싫어하는 일본에 취직하는 한국인이 많은 걸까? 정말이지 언제 중요한 정보를 빼낼지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일일이 일본과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일본은 당신들이 상대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비교 대상이 일본이군요. 비록 일본보다 숫자가 나아져도 언제까지나 이런 일을 한다는 자체가 변변치 않네요. 끝으로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첨단 기술로서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닮은 모습을 많이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영토에 대한 억지 주장, 코로나 속 올림픽 개최, 첨단 기술의 도태 등 여러가지 이유가 누적되어 세계적으로 재팬 패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이 이런 일본의 발자국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얼마 전 UN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죠. 이러한 국제적 위상에 맞춰 한국은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내일 당장 상승할 종목을 무료로 알고 싶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